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70세 이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참 막막하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정확한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입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만난 박모 씨 77세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6억 원, 예금 2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8억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의료비 폭탄이 터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3개월 입원하시면서 800만 원, 백내장 수술로 150만 원, 그리고 정기검진과 약값으로 매달 45만 원씩. 연간 의료비만 13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 생활비로 월 180만 원, 아파트 관리비 월 35만 원, 각종 세금으로 연 420만 원, 연간 총 지출이 30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2억 원 예금이 있으니까 6년은 버틸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연 3%로 매년 지출이 90만 원씩 늘어나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간병비가 월 8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고 집 수리비까지. 실제 연간 지출은 4,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예금 2억 원으로 겨우 5년도 못 버티셨습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8억이 있는데도 이럴 수가. 박 씨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자식 손 안 벌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몇 억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한 계산 없이는 박모 씨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월 필수 지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식이 중요하죠. 유기농 채소, 좋은 단백질, 영양제까지 포함하면 월 5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5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좋은 재료로 해 먹어야 하거든요. 둘째, 주거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월 20에서 25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월하라면 10만 원, 보일러 교체 도벤 상판, 베란다 확장 등 집 수리비를 월하라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월 45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별로 안 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듭니다. 셋째, 의료비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70세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평균 2개에서 3개씩 있게 됩니다. 정기검진비 월 15만 원, 처방약값 월 20만 원, 물리치료비 월 10만 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비를 대비한 예비비 월 15만 원, 총 6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넷째, 일반 생활비입니다.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생필품 등으로 월 35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젊을 때보다 더 들어요. 몸이 불편해지면 택시를 자주 타게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지거든요. 다섯째, 기타 비용입니다. 경조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고 손자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비, 취미활동비 등을 합치면 월 20만 원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월 총 지출이 2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에서 혼자 사시려면 월 2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20년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왜 20년이냐고요?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으로 보는 거죠. 요즘 평균 수명이 83세이긴 하지만 좀 더 여유롭게 계산하는 겁니다. 월 21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2,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년을 곱하면 5억 4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 3%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년 후에는 지금의 1.8배 정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5억 400만 원에 1.3을 곱해서 6억 5,5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응급자금이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 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20% 정도 더 준비해야 합니다. 6억 5,520만 원에 1.1을 곱하면 7억 8,624만 원이 나옵니다. 놀랍죠? 단독 가구도 거의 8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가구는 어떨까요? 두 사람이니까 단순히 2배는 아닙니다. 주거비는 공유하니까 똑같고 식비나 의료비는 1.5배 정도, 생활비는 1.3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 총 지출이 3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본 생활비 7억 6,800만 원, 물가 상승 고려해서 9억 9,840만 원, 응급자금 포함해서 11억 9,808만 원, 대략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헉,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라고 놀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현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집을 활용하고, 지역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면 이 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억 원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해결책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필요한 돈을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필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주하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비가 40% 절감됩니다. 서울에서 월 45만 원 들던 것이 대전에서는 월 27만 원으로 줄어서 18만 원을 절약하죠. 생활비도 25% 절감돼서 월 3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9만 원을 절약합니다. 의료비는 비슷하지만 교통비가 확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월 33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게 연간으로는 396만 원, 20년간으로는 무려 7,920만 원입니다. 거의 8천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값 차이도 고려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7억 원을 팔고 대전 아파트 4억 원을 사시면 3억 원이 남습니다. 이 3억 원을 연 4% 적금에 넣어두시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모 씨 71세 부부분께서 정확히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엔 서울을 떠나기 싫다. 병원은 어떻게 하나, 친구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대전으로 이사가 보니 어떠셨을까요?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서울보다 훨씬 살기 좋다. 병원도 충분히 좋고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건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산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매달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도 충분히 주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뭐죠?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을 연금 통장으로 바꾸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6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70세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178만 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 여러분 것이고 계속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값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제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계산해 보면 더 놀라워요. 178만 원을 20년간 받으면 총 4억 2,720만 원입니다. 6억 원 집에서 4억 2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이 남죠. 자녀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을 쓰시면 자녀들 부담도 줄이고 상속 재산도 더 많이 남기는 일석이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기초연금 월 33만 원을 받으신다면 주택연금 178만 원과 합쳐서 월 291만 원입니다. 거의 300만 원에 가까워요. 앞서 계산한 단독 가구 생활비 210만 원보다 80만 원이나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모 씨 73세 부부분께서는 5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방이 하나 남았어요. 처음엔 남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어떠셨을까요? 젊은 직장인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시니까 거의 마주칠 일이 없고 오히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방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게다가 월세 6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여기에 주택연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5억 원 집 기준으로 월 1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월 90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서 월 30만 원까지 총 수입이 월 330만 원이에요. 지출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 생활비로 월 28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니까 33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빼면 매달 50만 원씩 남는 거예요. 연간 60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십니다. 김모 씨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달 남은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부부 여행도 다니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현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똑똑하게 활용하고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자립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2억 원을 현금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조합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오히려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핵심은 똑똑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도권에 계속 머물고 싶으시다면 8억에서 12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문화생활이라는 강점이 있으니 주택연금과 부부임대, 절약 생활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지방으로 이주하신다면 5억에서 8억 정도로 충분하고 생활비 절약과 여유로운 환경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 접근성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신다면 3억에서 5억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집을 처분한 후 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의료와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예적금 총액,
주식과 펀드, 평가액, 보험해약 환급금, 월 수입까지 모두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월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3개월간 가계부를 써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이모 씨 72세 분께서는 예상 월 지출을 150만 원으로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223만 원이 나갔습니다. 차이가 73만 원, 연간 876만 원이나 되었던 거죠. 의료비를 과소 추정하시고 경조사비와 용돈을 누락하시고 집 수리비를 미고려하셨던 것입니다. 부족분에 따른 해결 전략도 세우셔야 합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부족하시다면 소비 패턴을 조정하시고 부분 임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부족하시다면 지역 이주나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5억 이상 부족하시다면 실버타운을 검토하시거나 전면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리고 자녀와의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무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적 독립이 최우선이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가족의 도움도 받으시되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들아, 엄마 아빠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얘기해 두자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이고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의 시대를 연 주역들이며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부모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실 리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83세이니까 아직 13년이 남아있고 13년이면 충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정모 씨 75세 분께서는 원룸 2개 부분 임대를 시작하셔서 월 120만 원 추가 수입을 만드셨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모 씨 72세 분께서는 서울에서 충주로 이주하셔서 생활비를 50% 절감하시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공기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진작 올 거리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산 현황을 정리하시고 3개월 가계부 쓰기를 결심하시고 주택연금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지역별 생활비를 비교 조사하시고 실버타운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녀들과 노후 계획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부족 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실행 계획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과 자부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키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당당한 노후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통장에 8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품위 있고 독립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